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스쿠터 3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스쿠터가 출퇴근하기 정말 좋은 기종입니다. 처음 입문한 게 저도 역시 스쿠터였습니다.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저는 바이크를 타게 된 라이더인데, 출퇴근용으로, 상용으로, 승용으로 좋은 게 스쿠터지만 한편으로는 레저용으로, 투어용으로도 정말 좋은 게 스쿠터입니다. 간혹 매뉴얼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CVT면은 영혼이 없다, 재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작을 하고 변속을 하고 내 마음대로 RPM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왜 투어용, 레저용 스쿠터가 즐겁냐고 하시면은, CVT 탑재 모델이라고 해도 커터급을 넘어가면은 스로틀 그립을 감으면 감는 족족 나갑니다. 아무리 리터급 슈퍼바이크라고 해도 1단에서 100km 이상은 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스쿠터는 땡기면은 150, 16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기종은 스쿠터 중에서 레저용으로, 투어용으로 활용하기에 재미있는 스쿠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정 요인은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넉넉한 토크와 출력을 갖추고 있을 것. 두 번째, 장거리 주행이 편안할 것. 세 번째, 수납 공간이 충분할 것. 네 번째가 편의 장비와 전자 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정식 출시된 모델일 것, 혹은 정식 출시 예정인 모델일 것. 이 5가지 선정 기준을 잡았고요. 이번에 총 4가지 모델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스쿠터 중에서는 이보다 더 재밌는 스쿠터를 탄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야마하 TMAX입니다. 야마하 TMAX 560은 스포티하게 타려면 얼마든지 스포티하게 탈 수 있고, 편안하게 타고자 하면 정말 너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기종입니다. 왜냐면은 스포츠 모드랑 투어러 모드가 있는데, 560cc 병렬 2기통 엔진의 최고 출력이 48마력인데 YSK에서는 야마하 TMAX 560이 출시됐을 때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시승회를 했습니다. 트랙에서 시승회를 했어요. 스쿠터를요.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타보니까 트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린 앵글이 웬만한 스포츠 바이크만큼 기울어요. 그만큼 날렵하고 출력도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탈 수 있다, 스포티하게. 두 번째로, 편하게 탈 수 있다.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일단 CVT니까 기어 조작을 안 해도 돼요. 윈드 스크린이 장착이 되는데 전동식 윈드 스크린이 장착됩니다. 근데 이 전동식 윈드 스크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탑재되어 있는 기종이 별로 없습니다. 혼다에선 골드윙, 포르자 350, BMW에서는 R1250RT, 근데 TMAX는 그걸 장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왜 좋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낮춰서 좀 이렇게 웅크리고 스포티하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허리 좀 뒤로 기대고 탈 때는 높이면 돼요. 손가락 하나로 위아래로 업다운이 되거든요. 또 정말 편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TMAX는 테크맥스 트림이라고 해서 현재 열선 그립이랑 열선 시트까지 기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도 타고 있잖아요, TMAX를. 여름이고 겨울이고 정말 잘 타고 다녀요. 열선 시트, 열선 그립은 장거리 주행할 때 엄청 편리하거든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정말 따뜻하게 엉덩이와 손을 데펴줄 수 있는. 그래서 투어러로도 손색이 없다. TMAX는 팔방 미인이다. 스마트 키 시스템도 탑재를 했고, 크루즈 컨트롤도 지원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고 투어를 갔었는데 촬영 겸해서 변속을 안 해도 되는데 크루즈 컨트롤까지 키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두 손 두 발을 놓고 타도 돼요. 그만큼 편리했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합니다. 풀페이스 헬멧 하나가 들어가고 옷가지나 사이드백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탑 케이스를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 동승자 시트가 꽤 평평해서 그 위에 라면 박스를 올리고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직원 타시는 분이 투어 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금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입문하기 전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스쿠터가 이렇게 커? 엄청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2022년형이 나오는데 실물을 제대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2022년식 TMAX도 건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가격은 2021년식 기준으로 1,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승기 쓸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기종명을 써놓고 옆에 뭔가 수식을 갖다 붙여요. 당당한 차체와 완성도, 혼다 XAD V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변속기가 장착이 된, 그리고 엔진이 시트 하단에 장착이 된 모터사이클의 장르를 스쿠터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XADV는 스쿠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XADV는 CVT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DCT라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장착이 됩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그 DCT가 맞아요. 클러치 디스크 판이 두 가지가 있어서 번갈아 가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동력을 이어주는 거예요. CVT는 단수가 없어요. 근데 DCT는 1단부터 6단까지 단수가 있습니다. XADV도 6단 DCT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수가 있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있고 조작하는 즐거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2000rpm 정도에서 느긋하게 상당히 털털 걸릴 정도로 단수를 높여요. 3단으로. 그 상태로 감잖아요. 그러면 2000부터 8000까지 이렇게 쏙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 모터사이클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인데 이거를 XADV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DCT이기 때문에 매뉴얼 모드를 제공합니다. 버튼을 통해서 업다운 기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냥 DCT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변속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스쿠터와는 전혀 다르다. XADV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뉴얼 모터사이클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XADV를 두 번째 모델로 뽑았고요. XADV 최고 출력은 58마력입니다. T-MAX보다 10마력이 높습니다. 엔진은 745cc 병렬 2기통 엔진입니다. T-MAX가 기통 수는 같고 엔진 배치는 같은데 배기량의 차이가 있어요. 슈퍼스포츠나 150마력 이상 아니면은 웬만한 모터사이클이랑 다 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터급 크루저, 리터급 어드벤처, 리터급 클래식 모터사이클 등은 XADV나 T-MAX가 오히려 그 스피드를 리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기판은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프론트 휠 크기가 17인치라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드벤처 모터사이클 같은 좀 담당함도 17인치 휠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ABS, TCS, 스마트 키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라이딩 모드는 레인, 스탠다드, 스포츠, 그래블 모드, 그러니까 오프로드 모드라고 보시면 되죠. 유저 모드까지 5가지나 제공을 합니다. 이게 엔진 스로틀 매핑이랑 엔진 출력이랑 스로틀 반응성이랑 TCS, ABS까지 4개의 전자장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라이딩 모드가 설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열선 그립이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순정 액세서리로 열선 그립, 탑 케이스, 사이드 케이스까지 장착을 하면은 수납력도 부족함이 없겠네요. 가격은 XADV가 거의 가격이 개별 소비세 인하분이 적용이 돼서 1,568만 원으로 얼핏 본 것 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종은 125cc 어드벤처 스쿠터 아프릴리아 SR GT입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시 예정입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SR GT를 왜 꼽았냐? 사실 SR GT는 125cc잖아요. T-MAX XADV는 누가 뭐래도 정말 최고의 스쿠터인데 아프릴리아 SR GT는 출력과 토크가 충분할 것을 첫 번째 선정 요인으로 꼽았는데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SR GT가 커터급, 미들급 변줄반은 아니지만 125cc급 내에서는 출력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아지오 메들리 S랑 동일한 프렌치 IZ 엔진이 똑같이 SR GT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IZ 엔진이 최고 출력이 15마력입니다. 동급 스쿠터보다 2마력에서 3마력 가까이가 높아요, 출력이. 따라서 SR-GT가 125cc급 내에서는 출력과 토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R-GT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 디자인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기존에 125cc급에서는 볼 수 없었던 XADV랑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프론트 페어링 헤드라이트 위치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프론트 포크의 길이가 유독 더 길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PCX보다는. 그리고 그 밑에 리어 하단 카울이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생겼고 윈드스크린도 어드벤처에 장착되어 있는 윈드스크린처럼 폭이 조금 좁고 높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디자인 컨셉을 잘 살려서 경쟁 모델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R-GT가 작년 아이크마에서 공개가 됐을 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SR-GT에 탑 케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에 사이드 카울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가드 옆에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딱 어드벤처 구성인데 이렇게 타면은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고 따라서 레저용이나 투어용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SR-GT는 전자장비로 2채널 ABS,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스마트 키와 트랙션 컨트롤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워낙에 엔진 성능이 좋아서 TCS까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하루빨리 SR-GT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기종은 베스파 GTS 슈퍼 300입니다. 베스파는 125cc를 가장 많이 타시죠.
LX125, 프리마베라, 스프린트. 얘네들은 프론트 카울이 조금 얇아요. 근데 이것보다 GTS 슈퍼는 프론트 카울이 널찍합니다. 프론트 카울이 프리마베라랑 스프린트는 이렇게 날렵하게 각이져 있는데 옛날에 오드리 헵번이 타고 다녔던 그 시절 베스파는 그냥 방패, 약간 그런 방패가 달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GTS 슈퍼의 카울이 약간 그런 형태예요. 그나마 평평하고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투어링에 상당히 적합하고요. GTS 300을 타봤었는데 와, 출력이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출력이에요. 왜 이래도 되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출력이 24마력인데 너무 빨라요.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가 못 받쳐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엔진은 너무 무시무시한 걸 껴놨다.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12인치 휠이에요. 12인치 휠이다 보니까 투어용으로 나갔을 때 약간의 불안감은 있을지언정 출력의 부족함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렇게 정말 활기찬 엔진을 넣어줬는데 TCS가 장착이 됐습니다. ABS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및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베스파는 GTS 앞에 프런트 렉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짐을 쌓을 수가 있고요. 탑 케이스도 물론 장착을 할 수가 있고 GTS 슈퍼도 마찬가지로 운전자 시트와 동승자 시트가 일체형인데 리어 시트에는 침낭이나 텐트 같은 거를 올려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수백 있잖아요. 그 방수백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결속을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뭐 수납 공간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778만 원이었나? GTS 슈퍼 300이 베이스 모델이 아마 780만 원 정도? 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기종을 선택해 봤습니다. 물론 더 꼽고 싶은 기종들이 많았습니다. 포르자 750은 XADV와 차체와 엔진을 공유하고 있는 스쿠터인데요. 따라서 제외를 했고요. SYM의 맥심 TL508은 TMAX와 포지션이 겹치는데 아무래도 인지도나 완성도 면에서는 TMAX를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TMAX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혼다 ADV350도 국내 출시 미정 기종이라 제외를 했고요. 피아지오의 비버리 400도 투어용 스쿠터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비버리 400만의 장점이랄 게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총 4가지 기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투어용, 레저용, 제가 말을 되게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요. 투어용일 수도 있고 레저용일 수도 있다. 그냥 모토 캠핑용으로 따로 빼진 않았어요. 투어나 레저나 모토 캠핑이나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4가지 기종은 말씀드렸던 기준 외에도 2022년 2월 기준으로 투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쿠터 4종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스쿠터도 좋은 스쿠터가 많고 제가 소개해드린 스쿠터는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스쿠터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매뉴얼 뭐라고 했나? 욕했나? 다음에는 매뉴얼 입문용 모터사이클 5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5개의 기종명을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입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바이커즈랩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저희 안 늘어나는데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재밌는 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